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국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언급을 했습니다. 6월 17일 날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미국, 한국이 상당히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화로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고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스위스에서 지난주에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각각 그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중러 세 나라가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그 세 나라의 전략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 많은 정치가들이 말이죠, 대화를 하면은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대화를 하게 되면 텔레비에 나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만나서 악수하는 그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죠. 눈에 띕니다. 제가 지난번 대통령 때이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보고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라고 해서 대화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 무시하는 거, 요새 애들이 하는 말로 개무시하는 거, 이것도 대북 정책의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언제든지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병행하면서 무시 전략을 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그럴 때마다 북한은 비명을 지르고 대화하자고 나오고 그러곤 했죠. 지금 북한 정권이 저는 거의 붕괴에 가까운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붕괴에 가까웠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그때마다 얘기하자고 나옵니다. 지금 북한이 정권 붕괴의 수준에 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쌀 보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장교들한테도 쌀 보급을 3분의 1로 줄인 적이 있었죠. 그것이 다시 정상 복구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는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혹시 우리가 북한의 대화 제의에 동의를 함으로써 그들의 숨통을 오히려 터주는 일이 되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17일입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무슨 놈의 회의가 이렇게 이름이 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6월 17일 날 언급한 것을 6월 18일 날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전달한 겁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 때문에 대화합니까, 북한은? 북한이 대화하는 것은 얻어 터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대화하는 것은 때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도 원하는 것을 얻기가 이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폭탄을 만들고야 마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폭탄을 없애고야 마는 것. 그런데 북한에게 핵폭탄은 이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몇백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만든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서 이제 이 문제를 대해야 될 것입니다. 6월 22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이 발언이 흥미로운 신호다. 대화 준비를 기다릴 것이다. 대화장 가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 씨, 핵을 내려놓으세요. 돈을 대줄 테니까. 이제 북한은 돈도 주세요. 핵도 만들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김정은하고 똑같은 말로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미국도 대화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다. 김정은이 그랬죠.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도 그래서 성킴, 이분은 이제 인종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로도 왔다 가고, 미국의 북한 문제를 다루는 상당히 고위급 외교관인데, 저는 저분이 한국 사람 만나면은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영어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미국의 외교관이 한국말 할 줄 알더라도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하는 것이 뭐 원칙일 것입니다. 미국도 대화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다. 김정은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제재는 계속 이행할 것이다. 제재는 계속할 것이다. 제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만에 그 일본, 미국, 한국 3국의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3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잘 해결될 텐데 참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을 제일 뺏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일본이 뺏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만약에 못 뺏을 경우에는 일본에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일본도 핵무장해야 된다라고 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 지금 현 정부가 정말로 진정하게 북한 핵은 있으면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뭐 그분들이 알 얘기지만은 저는 100% 확신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약간 좀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아주 고생해서 북한이 핵 보유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 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그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될 겁니다. 핵을 완전히 갖춘 북한을 대한민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환상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북비핵화 시동건 한미일 대화의 끈이 이어가야. 대화의 끈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 북한 핵 때문에 한 대화가 한 30년은 했을 겁니다. 30년. 30년 대화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트럼프 때. 근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화를 또 한다고 얘기를 하죠. 18일 김정은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것이 그 성킴 특별 대사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북한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흥분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말이다. 뭐 이렇게 그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김 위원장이 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화의 의미를 더 두고 있는 분위기다. 그럴까요? 뭐 방금 얘기했듯이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성킴 대사 전부 다 환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북핵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대화로 해결된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뭐 국제정치 역사를 공부한 결과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한때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 있었죠. 이 시대의 난제들은 그 토론이나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피와 철, 그러니까 아이언 앤드 블라드라고 그랬죠. 바로 전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국제정치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말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제정치에는 그렇게 전쟁이 많은 것이죠. 북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답니다. 우리나라 그 중앙일보 사설에 의하면은 우선 북한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핵무기를 계속 생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죠. 1990년대 초반에 수백만 명 굶어 죽었을 때도 핵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았으니까 지난 14일 스웨덴 띵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북한이 올해 기준으로 핵탄두를 40개, 50개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을 했다. 작년보다 10개 늘었다. 이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100개 가지고 있는지 뭐 500개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500개 가지고 있는데 미국을 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즉 미국이 북한 핵의 공격을 당하지 않은 채로 북한을 처벌할 수 있을 때 그 북한 핵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몇백 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 핵이 한 발이라도 로스앤젤레스를 정확하게 100% 공격할 수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 북한 핵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50 내지 100개라고 평가했다. 뭐 40개든 50 내지 100개든 제가 방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 폐쇄로 경제 사정이 엉망이다. 이것도 별로 관계없는 얘기죠. 설상가상 북한은 지난해 수해 여파로 식량도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군량미를 풀어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보도도 나왔다.
예, 뭐 북한이 군량미를 풀어서 주민에 나눠준다면 그래도 꽤 성의가 있는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백만 명 굶어 죽은 덕주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어려운 경제 사정을 탓해서 도발하거나 핵무기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거는 뭐 국제정치학적 언급은 아닙니다. 국제정치학의 표준은 어려운 나라는 도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어려운 나라는 도발하면 죽어요. 핵무기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핵무기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위기 아닌가요? 그리고 진짜 위기는 북한이 미국을 고교할 수 있는 날 한국한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의 핵을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한국을 도와줘야 될지 혹은 한국을 포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좀 박약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원합니까? 그걸 위해 진정성 있게 나와요? 한미도 머리를 맞대 북한과 대화의 끈을 이어나가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예, 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백날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없애는 대화를 해? 누구랑? 이거는 정말 팔을 비틀고 정말 죽음에 직면했을 때나 포기할까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문들 뉴스 보면은 뭐 우리 인력도 없는데 반년간 개성공단에 전력을 보냈다. 뭡니까? 개성공단 다 없어지고 북한이 뭐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그러는데 근데도 전기가 갔다는 그런 뉴스가 뭐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북한이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뉴스들이 이제 막 나오겠습니다. 6월 18일 날 김정은이 외환과 전력난 이런 것들이 다 위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그 일 없이 보내주는데도 위기 수준을 뭐 넘지 못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사진 한번 보라고 했는데 북한 주민 식량 배급 부족, 장마당 가격 급등해가지고 이것도 며칠 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나왔는데 뭐 그냥 수박도 갖다 팔고 사과 뭐 이런 그 과일을 갖다가 놓고 파는데 북한의 자본주의 시장 아주 원초적인 시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북한의 정책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가 국민들한테 먹을 것을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굶어 죽어요. 집토끼 철책에다 잡아놓고 풀 안 먹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나가서 먹으라고 풀어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겨우 자기 돈으로 이제 이 배고픔을 면하는 그런 과정이죠. 국가가 배급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저 국가가 사실상 할 수 없이 눈 감아준 이 장마당에서 이제 장마당에도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하죠. 쌀이 4,200원 하던 것이 5월 달에, 그러니까 뭐 한 달도 안 됩니다. 5월 28일. 지금은 6월 15일 기준으로 7,000원으로 올랐다. 옥수수가 2,200원에서 5,300원으로 올랐다. 이제 아우성이 나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그 북한의 장마당에 대해서는 아주 그 날카로운 분석을 한 사람이 안드레이 랑코프라는 지금 현재 국민대학에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장마당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 뭐 재봉틀하는 아주머니들 이것을 북한이 미제국주의자보다 더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저 시장이 지금 북한에서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쌀이 모자르니까 쌀값이 오른다. 옥수수가 모자르니까 옥수수가 오른다. 이런 것들이 장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일이다. 북한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매일 하는 얘기가 자력, 자강의 위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틀리는 겁니다. 자력, 자강, 원천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자력 갱생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농사를 못 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교육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쌀, 뭐 이런 그 식량보다 이 가성비가 훨씬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겁니다. 전화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사다가 먹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칼로리를 따지며 밥을 먹는 그리고 몸 빼려고 돈 쓰는 나라가 이제 된 것이죠.
근데 북한은 뭡니까?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을 다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북한이 사는 방법 있어요. 북한이 오늘 문 열면 북한 주민들 2,300만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문을 활짝 열면은 김정은은 아마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기가 살려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런 그 골치 아픈 일들이 쉬지 않고 발생하는 겁니다. 전 세계은행공은 브래들리 뱁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립정책과 자급자족이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립정책, 자급자족, 북한 일단 되지 않는 얘기죠.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함으로써 개방의 방법을 찾거나 한국과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해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보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이 아니죠. 우리가 제공을 하려면 뭐 핵을 없앤다라든가 군사력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민은 살지만은 김정은이 살기에는 아주 나쁜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참 낭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국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자칫하면 자기 죽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대화의 와중에서도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시스템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22일자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인데 미국의 육군 기갑 여단, 그러니까 이제 장갑차 탱크로 가지고 있는 미국 육군 부대의 일종이죠. 한국 순환 배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며칠 전에 부산항에 그 미국의 1개 여단이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앞으로 9개월 동안 뭐 한국에 머무를 모양인데 요새 이제 순환 배치를 하죠. 이 부대 이름이 불독 브리게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대의 상징이 불독이라는 개입니다. 텍사스 엘파소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뭐 포트 블리스라는 그 미국 기지인데 뭐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그래도 장갑차하고 탱크가 이제 잔뜩 왔죠. 이게 아마도 한국에 왔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탱크 장갑차 모양이 나라마다 캐모플라지 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칠하는데 요거는 그냥 사막용 색깔을 그냥 일단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금 3,700명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부대의 그 상부대가 제1기갑사단, 제1기갑사단의 제3기갑여단이라는 그런 부대가 한국에 왔는데 뭐 그냥 여러분 한번 그 부대 마크 보십시오. 불독이라는 마크고 제1기갑사단의 제3기갑 여단은 보통 이제 이 완스타 별 하나인 장군이 지휘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불독 브리게이드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파견됐으니까 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성조기하고 대한민국 깃발이 이제 같이 걸려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는 대화인데 그 옆에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그래도 미국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대화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 옆에서 압박을 할 때 그때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핵은 북한에게는 북한이 아니라 김정은에게는 정말 목숨과 겨우 바꿀 수 있을지 말지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엄벙덤벙 대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그 헛된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조금 범위를 크게 해서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상호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